제288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난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89조 제1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2항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1조 법원은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2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3조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제294조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5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296조 제1항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에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2항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97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서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8조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서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99조 제1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제2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가름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321조 제1항, 3항, 4항 및 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0조 제29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 제301조 제29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2조 제300조 및 301조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03조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 제1항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직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 제305조, 306조의 경우에 국회, 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8조,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09조,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당사자의 표시, 제2호, 신문사항의 요지, 제3호,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 제1항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 제1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제4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제5항 감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일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는 때에는 바로 증인 신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감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8항 제1항과 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항, 제2항 내지 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 제1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스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서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제2호, 증인이 수서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제3호,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14조,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제2호,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 제1항,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 제2호,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 제2항,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 증언을 거부한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제317조, 제1항, 수서법원은 당사자를 신문하여 증언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 제2항,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1항, 8항 및 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제321조,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해야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제4항,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해야 한다. 제322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제1호, 16세 미만인 사람. 제2호,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324조, 증인이 자기 또는 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316조 내지 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 제1항, 증인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제2항,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은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5항,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6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327조의 2, 제1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호,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 신문 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할 진술하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의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28조, 제1항,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해야 한다. 제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329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0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 증인은 서류에 의해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2조,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가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이 직무를 행한다.